네, 오늘 한 발은 뭐 다시 또 먹거리 얘기인데 뭐 추석도 다가오고 다음 주에 뻔한 거죠. 설탕, 뭐 원당. 국내 관련 기업은 딱 세 개입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뭐 거의 이렇게 타고 보면 되는데 삼양사하고 대한제당은 자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CJ제일제당을 어쩔 수 없이 사실 기업보다는 이 설탕이나 원당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독특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세계 각국에 불이 좀 많이 나죠. 호주도 지금 한 69대 불이 났는데 13군데인가 4군데는 통제가 안 되는 수준의 산불. 그러면서 호주의 기상청이 8년 만에 엘니뇨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보통 이제 잘 이렇게 판단을 잘 안 하는데 8년 만에 공식 선언. 물론 슈퍼 엘니뇨나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분야일 수도 있는데 그 엘니뇨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더불어 인도양의 다이폴 현상. 이게 좀 어려운 용어죠. 다이폴. 인디안 오션 다이폴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러니까 자석으로 치면은 이 N극과 S극이 딱 붙어 있는 그 중간점.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것 같아요. 쌍극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멀어지면 요 중간은 약간 이 희석되는 이런데 예를 들면은 같은 지역이지만 영등포구에서 구로에는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반대 어디 저기 여의도 쪽에는 또 맑아 있는 이런 정도의 극단 현상을 이제 인도양의 다이폴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러면은 인도양의 동쪽 해수면 온도는 내려가고 서쪽 해수면 온도는 올라가고 서쪽이 동아프리카 쪽이고 그럼 동아프리카는 약간 물난리가 난다 그래요. 홍수로 인해서. 반면에 동쪽 연안인 동남아시아는 건조해서 불이 난다. 이게 태국 쪽입니다. 태국하고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동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인데 우리나라가 대충 많이 수입하는 가장 설탕의 주 수입 원지가 태국입니다. 한 60%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호주산 뭐 메가, 그러니까 뭐 밀 종류도 호주에서 많이 들여오고 설탕도 호주산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원당의 주 산지는 브라질이 1위, 잘 아시겠지만 인도가 2위, 여기도 별로 안 좋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 바이오 에탄올을 사탕수수에서 전향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뭐 당연히 설탕을 생산하는 비중이 줄어들겠죠. 인도는 뭐 강우량이 8월 강수량이 1901년 지금 화면에 자막에 나갈 텐데 1901년 이후에 최저 19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901년 그러면 한 100 몇 년 만에 최저치의 강수량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희한한 것들은 많이 나타나는 이 기후. 내년에는 더 이상해질 것 같은 기후. 환경 문제는 뭐 이미 뭐 워낙 자주 들으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귀에 모지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 먹거리 문제는 요즘 뭐 간간히 나오는 소식도 짜장면이 이제 7,000원 얘기하잖아요. 제가 언제 방송에서 짜장면 10,000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고 물가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뭐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당, 설탕, 실제 ICE 대륙간 거래소에서 원당 선물 어제 27.4센트, 5센트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년 내 최고치가 27센트 59전. 그걸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조금 상승폭은 줄였지만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그러면 레코드 하이를 계속 쓴다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쓰다 보면은 몇십 년 전으로 또 올라가서 그 가격대를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가장 탄력성이 좋은 시세는 대한제당이죠. 그럼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한제당 매매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관 기업들은 이렇게 있다 정도. CJ제일제당은 매매하기에는 주가는 굉장히 무거운 편이에요. 뭐 그렇게 이 사업부가 좀 애매해서 제가 썩 선호하는 기업은 아닌데 하도 이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근데 모르죠. 또 뭐 시세는 어떻게 될지. 자, 오늘 시세를 제가 얘기하거나 뭐 가격 전략을 제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주제는 그냥 설탕, 원당, 먹을거리에 대한 식량 안보. 일본 그때도 말씀드렸죠. 일본은 조용하게 식량 안보에 대해서 준비하고 중국도 강조하는데 우리 식량 자급
점유율이 20% 채 안 되거든요. 너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고 이제 터지면은 난리 나겠죠. 난리 나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주변 환경을 돌아봤을 때 이거 되게 심각한데 왜 안 다룰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라도 이렇게 조금 주제 넘지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또 설탕 얘기했는데 꼭 굳이 확장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거 보시면 다른 거 보셔도 되고. 자, 얘기는 좀. 네, 설탕 가격 올라가는 게 뭐 농담이지만 탕후루 때문인가. 요즘에 사재기 하신다고 하던데 네, 요즘에 탕후루야, 뭐. 전부 이게 그 디저트로 이 탕후루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뭐 우스갯소리를 그것 그럴 수도 때문이 있겠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 인도 얘기를 저는 오늘 좀 해드리고 네. 싶어요. 아까 이제 인도가 이제 지금 가뭄 때문에 비가 우리나라는 올해 사실 비가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또 인도 쪽에서는 지금 또 가뭄 때문에 또 걱정이라고 하고 1901년 이후에 지금 강수량이 이제 최저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도가 계속 이제 농산물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지금 쌀 수출 제한 얘기를 인도에서 또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 때도 곡물 중에 이제 밀, 그 다음에 설탕도 수출 제한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밀가루도 또 수출 제한을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공급망에 이제 교란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곡물이라든지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원자재 가격을 좀 들어올리는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근본적인 이유는 기후 이변 때문이에요. 네. 아무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뭐 공급망의 충격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이 기후 이변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작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이제 턱없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플러스 일부 이제 또 투기적인 수급들 뭐 그런 이제 영향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어쨌든 곡물, 식량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설탕 가격이 가장 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이제 테마는 계속 좀 순환매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테마 순환매 장세 속에서 설탕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종목은 지금 뭐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삼양사라든지 대한제당, 뭐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이 있고 한 종목만 더 얘기를 해보면 뭐 크레마 같은 종목이 있어요. 아주 소형주긴 한데 네오크레마는 이 올리고당 만드는 이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설탕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대체제로 또 올리고당이 이제 또 그 이슈가 될 수 수요가 있죠.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오크레마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있다는 거. 근데 뭐 워낙 거래도 없고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또 빙그레 같은 종목들 뭐 빙가류 관련된 이제 성수기가 좀 지나서 주가가 이제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뭐 빙그레 같은 종목들도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또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또 결국엔 또 라면으로 가긴 하더라고요. 라면 수출이 뭐 잘 되고 있다, 뭐 잘 되죠. 네. 네. 자, 그러면 식품 뭐 아무래도 관심이 주된 이슈가 될 만한 시점은 아닌데 네네. 뭐 추석도 있고 하니까. 네네. 요즘 뭐 그 추석 장 보러 가면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닌데 네. 물가 장바구니 물가. 예,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한번 곡물가 막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음식료 업종들 가격 인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이제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보통 이게 이제 그 매출의 증가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료 업종이 올해 좀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보니까 뭐 좀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일단은 이제 가장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그 곡물가나 뭐 설탕 이런 것 가격들이 뭐 쉽게 꺾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가격 인상이 또 조금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피로감 때문에 실제로 제일제당을 보니까 그 실제 이제 매출 증가가 5%밖에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지금 원가들은 계속 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음식료 업종이 지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봤을 때 이제 결국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돌파구는 이제 해외 시장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라면 얘기했지만 라면 뭐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빙그레도 이제 최근에 좀 주가의 흐름이 좋은 이유가 이제 해외 시장 계속 좀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가 지난번 이제 초코파이로 한번 올랐는데 계속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 동남아시아 뭐 이런 러시아 뭐 이런 쪽으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이 이제 이전에는 가격 인상이 하나의 그 매출의 증가와 이제 실적으로 이어졌다면
최근에는 이제 음식료 업종을 볼 때는 이 가격 인상이 중요하지 않고 결국 이제 해외 시장을 어느 정도 나가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식료 업종 접근할 때 조금 이 부분, 그러니까 해외 시장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왜냐하면 내수 쪽은 물가 때문에 네네.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죠. 지난번에 이제 원재료에 대해서 소금도 뭐 이슈, 그거는 뭐 다른 이슈지만 그다음에 이제 사료 네. 뭐 그런 것들 자꾸 누르잖아요. 네. 올리지 말라고. 근데 기업이 뭐 그게 언제까지 통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잘. 근데 이 최근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또 가격 인상이 또 좀 많았던 것도 아마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부분에서 결국 이제 해외 시장이다 답은. 그래서 그냥 오리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식품 쪽 이슈를 한 번 더 다뤄봤고요. 뭐 기사화되거나 자극적인 이벤트가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국제 시세는 자꾸 오른다. 무시할 수 없다. 물론 국제 곡물 가격이라고 하는 밀, 옥수수, 그다음에 대두 이쪽은 좀 낮아져 있어요. 거기는. 근데 나머지 연성 상품 중에 갑자기 막 솟구치는 품목들이 지금 많이 보인다. 이게 좀 포인트고 그 중에 이제 원당 네. 할 때 이게 연성 상품도 보면 주기적으로 빔이 돌아가면서 수급도 막 쏠리고 투기 수요도 쏠리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CJ 제일제당 중심으로 두 분은 좀 확장을 이렇게 오리온과 네오크레마로 확장을 해주셨고, 자, 두 분 한 발로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미 매니저의 한 발 네. 리뷰. 또. 일단 9월 초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코아시아. 요게 또 어저께 손절 가격 터치를 해가지고. 아, 그러게요. 최근에 ARM 이제 이슈를 우리가 많이 기업들을 맞습니다. 봤는데. IT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좀 손절 당하고 상대적으로는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히려 좀 약진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ARM 상장 이후에 이제 ARM 주가도 미국의 지금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이 부진하다 보니까 ARM도 상장 첫날에 거의 한 25%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도로 이제 공모가 근처까지 또 하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팹리스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DSP,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이제 기업들 주가가 상장 직전까지 이제 조금 상승을 하다가 주가가 이제 조금 되밀려 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코아시아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틀 3일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손절가를 이제 터치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손절 가격 8,700원 조금 아래 8,400원 요 자리가 이제 또 지지가 되면 추세적으로는 또 하단 부분이 이제 지지되는 구간이니까 혹시나 또 손절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한 8,300원, 4,500원 그 정도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되면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시고 어쨌든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조금 리뷰를 좀 해드려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도 다시 어제 이제 7만 원 아래로 이제 하회하는 하락이 좀 들어왔잖아요. D램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분명히 조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제 HBM3 이슈 또 AI 반도체 이슈로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결국은 엔비디아가 실적에 대한 강한 모멘텀, 성장에 대한 강한 모멘텀을 이제 부각을 다시 좀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야 반도체 업황이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D램 가격이 저점을 이제 쳤다라는 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또 가격 움직임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D램이라든지 랜드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안 가졌던 종목들 쪽으로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시장 분위기 딱 살아나면 또 IT 종목들이 가장 먼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코아시아라든지 넥스트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상승 반전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퓨처캠 어제도 시장 분위기가 이제 되게 조금 안 좋았는데 그나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나름대로 이제 가격은 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퓨처캠이라든지 젠큐릭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잘 버티고 있고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펩트론이잖아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펩트론도 오히려 어저께 지수는 급락했지만 10% 넘게 이제 급반등세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장안의 화제죠. 머크가 인수하냐 마냐 막 이런 얘기 때문에 되게 이제 화제가 좀 되고 있는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이 어제도 거의 10% 가까이 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도 제가 아까 의미심장한 주식 말씀드릴 때 유한양행 또 언급 좀 드렸었잖아요. 그런 종목들하고 어제 리뷰해드렸던 나이백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아시아와 퓨처캠까지 리뷰를 받고 그러면 이제 오늘 한 발? 네, 오늘 한 발은 조금 이제 개별주에 어쨌든 내일 FMC 회의 결과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이제 다소 조금 무겁고 또 종목 장세 분위기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 어저께 이제 5G가 되게 이슈였는데 네. 사실 5G 종목을 사고 싶진 않아요. 이게 사실 시세가 이제 얼마나 더 갈까? 특히 어제 이제 모 증권사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이제 5G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한 건데 네. 6G 레디 투자가 이제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시기가 2024년 말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더 뒤에.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투자는 분명히 좀 진행이 좀 될 거고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 때문에 이제 5G 투자가 이제 좀 늘어난다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거라서 특히 이제 어제는 시장 분위기가 원체 좀 안 좋았고 움직이는 섹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5G가 강하게 움직인 거지. 이 5G 종목들이 사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려고 하면 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프라 투자 쪽에서 이제 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변압기, 뭐 전선 이런 쪽이 또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썰이 좀 길었는데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어요. 재룡전기. 네, 변압기라든지 변압기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미국의 이제 배전 변압기의 거의 한 70% 정도가 되게 노후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후화된 이제 변압기 25년 이상 된 이 변압기 교체에 대한 이제 사이클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다 보니까 재룡전기 여러분들 차트를 열어보시면 연초부터 뒤에 화면이 웃기네. 네. 저분은 왜 저 인프라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이미지가 밑에 아닌가. 이제 이 전력하고 뭐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그림 이쁘네요. 네.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저도 못 봤, 처음 봤네요. 한 번.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배전 변압기 노후화된 이제 배전 변압기의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재룡전기가 여러분들 막 남북 경협주 아니냐, 뭐 테마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올해 연초부터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차트를 더 길게 당겨 보면은 2022년 연초부터 1분기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이 나타나면서 추세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수주 소식이 좀 들리고 있어요. 어저께 9월 14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미국의 PSENG 사양으로 288억 정도의 또 변압기 이제 수주 공시가 있었거든요. 계속된 수주와 실적 성장 덕분에 주가가 강력한 이제 우상향 패턴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재룡전기의 이제 강점은 국내에서 이제 전기 강판들을 이제 공급받아 가지고 바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멕시코산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인접 국가에서 혹은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조달하는 게 가격 경쟁력은 훨씬 더 좀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건너 이제 우리나라의 재룡전기 걸 이제 선호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원가 경쟁력이 좀 탁월하기 때문에 물 건너 가더라도 우리나라 걸 이제 쓰는 게 가격 경쟁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재룡전기가 더 꾸준하게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도 미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중소형 또 변압기 시장에서는 재룡전기가 가장 또 핵심적인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혜 그리고 좀 네옴시티 얘기 좀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변압기, 배전반 이런 것들이 또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에도 또 같이 또 엮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재룡전기다.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저는 막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대량 거래가 터지는 그런 흔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솟구치는 그런 파동이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공략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매수 가격은 24,000원 어제 종가 근처 2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은 오늘 재룡전기를 선택했는데 네. 효금 매니저도 뭐 네네. 생각이 있으시면서 네, 재룡전기가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뭐 남북 테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오해했던 그렇죠. 사람들이 많았는데 회사가 뭐 어느 순간 막 계속 수주가 계속 이제 공시가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실적 좋아지고 지금 뭐
상당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하면 또 가고 또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하면 또 가고 지금 계속 아직도 지금 이제 대형전기가 시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 김영민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제 최근에도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지금 우상향의 흐름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잊을만 하면 이게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수주 소식이 이제 끊길 때까지는 계속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의 기업들 네네. 한번 하셨던 것 중에 또 리뷰 기업들이 있죠, 종목들. 네네. 이노와이어리스. 네, 이노와이어리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제 그때 이제 5G 쪽에서 에스테크하고 KMW가 사실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김영민 매니저도 얘기했듯이 이쪽이 너무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으니까 사실 그쪽 그래서 이제 KMW는 시간의 종목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한발에서는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한발에서는 좀 이 펀더멘탈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노와이어리스 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잘 가기는 뭐 지금 에이스테크하고 KMW가 잘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지금, 메리트, 예, 가격 주가에. 메리트가 뭐 에이스테크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5분의 1토막이 나가지고 뭐 지금 일주일 동안 그냥 딱 2배 났더라고요. 워낙 많이 빠져서 이게 조금만 올라도 이제 이런 게 아마 지금 5G의 매력으로 지금 막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는 그래도 나름 이제 펀더멘탈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5G의 약점은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건데, 그래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요 정도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지 시스템도 그 5G 쪽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 지금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시세는 아무래도 이제 납폭가대로 움직이니까 에스테크나 지금 이제 KMW가 많이 가는데, 결국 이제 펀더멘탈로 투자한다면 저는 이제 솔리드나 이노와이어리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차트 흐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차트는 좀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치고 이제 막 거래량도 실리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28,000원이 좀 한번 걸리는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큰 그림을 갈지, 그거는 이제 전체 아무래도 이제 시황 분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8,000원 정도까지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더 간다면 그때는 이제 이노와이리스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하도 이제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펀더멘탈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차트를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이로코리아를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나오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해양 플랜트가 과거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유가가 이제 강세이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좀 약간 이제 하향 쪽으로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이 BEP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해양 쪽이 좀 최근에 다시 급격히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하이로코리아도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피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요 한 3만 원 정도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이 유가의 상승세가 계속 된다면 그 이상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한 발은 네. 뭘까요? 오늘은 이제 나파스, 나파스를 오늘 준비해봤고요. 요즘 이제 바이오를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안 한 것 같아서, 나파스는 뭐 이전에도 이제 한번 이제 소개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 니들 패치, 이쪽에 지금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뭐 일명 이제 DEN 원천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이 기술을 가지고 그 앞으로의 확장성이에요.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전문 의약품까지 이러한 확장성이 이 회사의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 이 부분에 좀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64개 이제 원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의약품으로 좀 일반 의약품으로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 여드름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가 이제 올 4월에 지금 이제 아마 미국에 허가를 받고 하반기부터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 원천 기술이 이제 바로 매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백신 쪽, 백신 쪽도 지금 상당히 좀 정성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 기업하고 지금 현재 이 백신 관련해서 이제 계속 그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 요즘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핫한 게 당뇨 비만 치료제잖아요. 지금 일라이 릴리가 이걸로 지금 계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 한 축이 이제 지금 비만 치료 이쪽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대원제약하고 지금 공동 개발을 해서 연내 임상 1상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이 회사가 이 여드름 치료제 뭐 이런 백신뿐만 아니라 비염, 그다음에 치매, 골다공증 뭐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지금 의약품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천 기술 이 부분 마이클 니들 패치를 통한 앞으로 미래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좀 장기적으로도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뭐 최근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만 이런 얘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움직임은 상당히 아직은 약간 이제 좀 약간 둔탁하다 그럴까요? 예, 그런 자세인데,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뭐 이 저점이 어느 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진통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28,000원, 목표가는 33,500원, 손절가 2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가 오늘 한 발로 네. 정해주신 것은 라파스. 네.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뭐 네, 근데 앞선 월가월부에서도 또 기업이 언급된 것 같고, 오늘 또 정서한 우리 아나운서가 선택을 했다가 이호근 매니저 때문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아나운서실에서 막 뭐라 하던데. 그래요? 자, 저도 어제 낮에 라파스를 생쇼에서 소개를 또 했었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게- 라파스 IR을 적극적으로 잘하는 모양인데. 아니 이게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제 답답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게 아무리 봐도 기업 내용이 너무 좋은데 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을 보시고 이제 다들 소개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알테오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알테오젠도 주가가 2,000원, 3,000원으로 시작했었다가 시총이 한때 6조 원도 넘었었잖아요. 네. 결국은 이 플랫폼, 지금은 바야흐로 정말 이제 플랫폼의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AI도 플랫폼이고 로봇도 플랫폼이고 바이오도 플랫폼이고, 이걸 어디다가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가치가 좀 높아진다.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술은 뭐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고 특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걸 이제 어떤 적응증으로 확장을 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 여드름 치료제는 미국 FDA 이제 승인 받고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상업화에 이제 성공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뭐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이제 도내 폐지를 입혀가지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 형태로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플랫폼 기술력이 부각이 좀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도 다른 기업들 한참 올라갈 때 지금 거의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라파스 뭐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니까요. 뭐 지금처럼 또 이래 흔들리는 시장이 또 너무 높게 올라와 있는 것도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좀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한 발 그러면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재룡 전기를 선택해 줬고,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는 라파스. 네. 저는 설탕. 네. 뭐 단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여튼 CJ제당 뭐 실제 매매 뭐 쪽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한제당이 좀 더 관심 있겠지만 저렇게 정리하도 마무리하도록 하죠. 내일 또 뵈야 되니까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